반갑습니다. 순회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종합가수 11종 강의를 모두 마쳤어요. 그죠?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어갈 것은 과실사종, 그래서 오복, 감무, 오디, 그죠? 복분자, 감귤, 무화과입니다. 나머지 종합가수들 11종은 저희가 수학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 줄게,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을 줘요. 그죠? 지금 배우는 오복 감무는 물론 이제 수학 감소를 이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실에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봐가지고, 그죠? 보험금을 주는 형태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물론 뭐 수학이 감소했을 때 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학 전에는 물론 그렇게 하긴 한데 조금씩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루고, 그죠? 보험금은 산식은 또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 결정은 어떻게 다루고, 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내용 계약 인수 부분은 1과목은 같아요. 그죠? 큰 대제목들은 같고 안에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2과목에서 좀 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1과목도 물론 보험금 산정 부분들이 달라요.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요거는 모두 같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오디네요. 대부분 가수들은 전년도에 가입해서 이듬해에 수확한다고 말씀드렸고, 당해에 가입해서 당해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밤, 호두, 대추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감귤 같은 경우도 당해에 수입 우리가 수확을 하지만 또 동상해 같은 경우, 동상해 보장 같은 경우는 또 딱 11월 30일 자기 보장 종료가 끝나고 나면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 또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죠?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합니다. 종합위험이에요. 결국에 종합위험 가수에 들어가죠. 어디도. 그죠?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자연재해 정의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잘 봐두십사 한 것들이 있었죠. 한 해 가뭄 피해 어떤 거? 장기적인 강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수분이 부족해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고요. 냉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무엇을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이에요. 그래서 완전 영하의 기온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작물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생장하는 거라면 조금만 온도가 낮아져도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죠? 성장 기간 중에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라는 거예요. 동상에는 사실 영하의 기온이 맞아요. 영하의 기온이 맞고 냉해는 영하의 기온은 아니더라. 조해는 조수해하고는 달라요. 조수해는 새나 짐승들로 인한 피해지만 조해는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 태풍, 비바람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간석지나 연안지대에 바닷물이 결국은 들어와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설에 눈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폭염, 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들이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개수, 재, 병, 댐, 하, 기, 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암기 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개수, 재, 병, 댐, 하, 기, 보는 입에 익도록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만일에 가로넣기를 쭉쭉쭉 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가로넣기에 제대로 넣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해요. 시비관리 기상특보 관련제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시비관리는 뭐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거. 보험 기간입니다. 오디는 나무 보장을 하지 않죠. 나무 보장하지 않는 암기티 밤, 대, 호, 오, 보 기억나시나요?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 대, 호, 오, 복 하고 제가 암기팁을 알려드렸죠.
자, OD는 보통 과실하고 다르게 수학 완료 시점이 아니에요. 결실이 완료되는 시점. 수학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보장 안 된다, 그죠? 그냥 결실이 완료되는 그 시점이 보장 종료예요. 그래서 OD는 보장 종료 기간이 빨라요. 이르네요, 그죠? 그래서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봄이면 끝이다, 그죠? 봄. 자,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우리 종합가수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죠? 그죠? 근데 OD는 완전 달라요. 그죠? OD는 가입 수확량도 아니고 뭘 가지고 오나요? 표준 수확량이네요. 그죠?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고 가격도 가입 가격이 아니고 표준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보통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해서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고 그 가입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가 50%, 최대가 100% 뭐 이랬다, 그죠? 근데 OD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다. 가입 수확량이 그죠? 뭐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네요. 그죠? 자, 표준 수확량 그러면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 OD는 가입 금액을 알려고 하면 표준 수확량을 알아야 되겠다.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표준 수확량 산출식은 뒤에서 한번 배우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은 가입 금액이 표준 수확 표가 같네요. 그죠?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 이렇게 된다. 그죠? 표네요. 그죠? 자, 표준 가격을 우리 업방에 정의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네요. 실은 우리 가입 가격도 같아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까지는 같아요. 그죠?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가입한 가격이에요. 표준 가격은 보험 가입자별로 산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뭘로? 품목별로 가입자별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네. OD면 OD, 그죠? 복분자면 복분자 이렇다는 얘기죠. 품목별 평균 가중인 표준 가격을 적용하더라. 같은 의미 전체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기준 가격,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의 의미 조금씩은 달라요. 다릅니다. 가입 가격은 농작물에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한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고 물론 표준 가격도 똑같이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 가격 맞네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용역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업방에 그래요. 지금 어디? 그다음에 표준 가격은 가입자별로 안 정하고 뭘로요? 품목별로 정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고 기준 가격은 우리가 포도 배울 때 배웠었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곱하기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을 쓰더라. 그죠? 예전에는 농지별 기준 가격 또는 수확기 가격 이런 거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었어요. 뭐 올림픽 평균가를 쓴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업방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 엄밀하게 조금씩은 구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 내용 자체를 묻지는 않으니까 보통의 그 품목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보험 금액을 결정하더라. OD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뒤에 뭐 따라 붙는 거 또 있다, 그죠? 표준 결실수 분의 평년 결실수를 곱해주더라, 그죠? 복분자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똑같이 표준 수확량이 표준 가격이 와요. 똑같아요, 복분자도. 여기는 예를 들면 OD이기 때문에 OD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 나무 보장은 들지 않지만 나무잖아요. 그래서 주당 표준 수확량 뭐 이렇게 되겠죠. 주당 표준 수확량이 온다 하면은 가입 주수를 곱하면 될 거고, 그죠? 만일에 표준 수확량 값을 그대로 제시했어. 가수원 전체 표준 수확량을 제시했다고 하면 가수원 전체 표준 수확량을 곱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건 문제 조건에 어떻게 주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되겠다. 보험 가입 금액은, 그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온다는 거. 우리 옆방에서 현재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품목은 세 품목입니다. 현재 옆방에는 그래요. OD, 복분자, 차나무, 녹차나무가 그래요. 그 외에 기준 가격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에 들 수 있는 것들,
포도 나머지 받장문 제가 콩냥냥이 마포가요. 콩냥냥 마포갑니다. 이렇게 했죠.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을감자, 고구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콩냥냥이 마포가요. 마포가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가입 비율은 10% 단위로 한다고 하고요. 여전히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가 들어온 이유가 나중에 우리 평년 결실수 산출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릴게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죠? 자, 그러면 산식이 다르니까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라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겠네요. 그죠? 오디하고 법분자는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보험가입 금액과 연결해서 보험료, 보험금 산출까지 되겠죠. 보험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표준 수확량도 알아야 되겠네요. 표준 수확량도 알아야 되겠지만 보험가입 금액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나요? 표준 결실수도 알아야 되겠네요. 평년 결실수도 알아야 되겠네요. 뭐가 많다, 그죠? 예,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 단계 계단식 문제를 내기에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는 가지손 그대로이고요. 방제시설은 없네요. 그죠? 보험금입니다. 가피자 공식은 같아요. 보험금 공식은 같은데 피해율의 공식이 달라요. 왜?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피해율을 평, 수, 미, 평 이렇게 배웠었다. 그죠? 자, 지급 조건은 어떻게? 가피자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또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이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피해율이 어떻게 다를까? 보통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또 보장하지 않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나누기 원래 기준이 뭐였어요? 평년이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줬어요. 맞나요? 근데 어디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 대신에 수확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우리 앞에도 보면 수확 완료 시점이라고 하지 않고 결실 완료 시점 이런 말을 썼어요. 그죠? 그것처럼 결실이란 말을 쓰네요. 그죠? 어디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가 결실이 몇 개 될까?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수확량이란 용어 대신에 뭘 쓰겠어요? 결실수. 원래 수확량이란 용어는 조사 수확량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디에서는 조사 결실수란 말을 쓰고요. 우리가 다른 품목에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는 미보상 결실수 다 결실수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평, 수, 미, 평이지만 어디는 평, 조, 미, 평.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 조, 미, 평으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평년 결실수는 어떻게 산출하고 조사 결실수는 어떻게 하고 미부상 결실수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뒷부분에서 그거나요. 언급을 할게요.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형이 있더라. 제가 개정될 거라고 했죠. 10%형이 33, 예전에는 50이었는데 33, 100으로 개정될 거라고요. 15%는 2, 100, 손해율이 100%, 2년 연속 가입, 그죠? 그 다음에 10%는 3년 연속 가입해야 되고 손해율이 100% 똑같다고 했어요. 100% 이제 20, 30, 40%는 제한이 없었고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디 품목 말고 앞으로 배울 게 지금 4가지였다. 그죠? 오복, 감무, 과실손해 보장 품목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과실 4종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예전에 이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수확이 감소했을 때 바로 줄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수확이 감소해 있는 거 바로 수확량 측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실의 피해가 얼마나 입었니? 과실의 피해를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을 해요. 자, 먼저 종합위험 보장 어떤 보장이 있는지부터 볼게요. 자, 감귤은 과실 손해보장이 있네요. 과실 손해보장. 과실 손해보장이 이게 지금 앞에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다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들이네요. 그죠? 보통 약간 과실손해 보장이 있고 무화과는 수확 전에 종합위험으로 보장한대요.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을 한대요. 그럼 수학 후에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디 보험 전 기간 동안 종합위험이래요. 어디는 그냥 보험 전 기간이 맞다고 수학 후는 없다고죠. 결실 완료 시점이 보장 종료기 때문에. 복분자도 수학 전만 종합이래요. 그럼 복분자도 뭐하고 똑같이 수학 전과 수학 시가 수학 개시할 때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감귤부터 볼게요. 과실손해보장이고 감귤은 보장 개시가 발악이에요. 발악이. 우리 발악인 것들 뭐가 있었나요? 밤이 있었고 호두가 있었죠. 대추는 신초 발악이,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 조금 다른 것들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감귤도 발악이가 보장 개시예요. 11월 30일은 물론 수학기 종료 시점 11월 30일이 되겠네요. 그죠?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무화과 수학전 종합위험입니다. 계약 체계를 24시에서 이듬해 붙는 품로 제가 암기 팁 알려드렸죠. 양차복 씨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차복, 시무, 인감. 양배추, 차, 복분자, 그죠? 시금치, 무화과, 인삼, 감귤. 그게 다 들어오네요. 지금 감귤, 무화과, 복분자가 3개 다 들어오네요. 이듬해란 게 실제로 붙는 거. 자, 그러면 감귤은 어디에서 이듬해가 붙을까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에서 붙네요. 그죠? 특정 위험에서 특정 위험 보장에서 붙고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은 특약으로 보장을 해요. 언제? 11월 30일까지가 수학 종료 시점인데 그 이후부터 다시 과실 손해보장 해줄게. 어떤 거? 겨울이니까 겨울 동상하게 되는 거예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해줄게.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듬해 2월 말까지. 그래서 이듬해가 이렇게 붙었던 거예요. 이듬해. 무화과도 볼게요. 무화과도 한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듬해 7월 31일까지가 수학 개시 전 단계래요. 그럼 언제부터 수학을 한다? 7월 31일이 지나니까 8월 1일. 언제? 이듬해 8월 1일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그럼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보장 종료인 것들 또 기억나죠?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세요. 밤이 된다. 그죠? 밤대유. 밤이 되니까 어때요? 무대로 고고인 하시오. 했죠? 밤대유 무대고고인. 밤, 대추, 그죠? 유자, 무화과, 그죠? 고구마, 그죠? 또 고고인. 고구마하고 또 고가 또 뭐가 있나요? 고고인 두 개인데요. 그죠?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인삼, 그죠? 그렇게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듬해 8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네요? 자, 그리고 그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특정위험으로 보장한다고 했네요. 수학기 딱 들어가면 그 특정위험이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이었으면 특정위험 5종 한정 이런 거 배웠잖아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하죠? 그것처럼 무화과는 특정위험 그 시기에는 3가지만 보장한대요. 뭐 태풍, 강풍, 우박, 태강우만 특정 위험에서 보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4개의 과실손해보장 품목 중에서 나무 보장하는 거는 감귤하고 무화과만. 감귤하고 무화과만 나무 보장하니까 고사나무조사는 얘 둘이만 하겠다. 그죠? 저번에도 7회 시험에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하러 가입하는 것 중에 나무 손해 보장하는 거 이렇게 따로 물었죠. 하나 묻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하나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답 결정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손해 보장하는 것만 묻는다면 감귤하고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디 보험 전 기간 동안 종합위험으로 보장해요. 자, 계약 체계일 24시에서 결실 완료 시점 5월 31일까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위험 보장은 없네요. 어디는 나무도 안 해요.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같다고 했어요. 수학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하고 수학 들어가면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하는데 특정 위험이면 태풍, 강풍, 우박, 태강, 우 이렇게 하더라.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였는데 복분자는 5월 31일 어디하고 같아요? 어디도 5월 31일
복분자도 5월 30일이 돼요. 예전에는 5결 복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OD 결실 완료 시점 5월 31일,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 5월 31일 이랬는데 바뀌었어요. 그냥 이듬해 5월 31일로 바뀌었어요. 이듬해 5월 31일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수 5결이 지금 안 맞네, 그죠? 근데 나중에 이 과목에서는 또 그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사할 때.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자, 나무보장은 OD, 복분자 둘 다 하지 않더라 해서 과수, 과실 4종 먼저 한번 쭉 보고 가는 걸로 해서 한번 봤습니다. 계약 인수네요. 가입 지역은 전국으로 풀리지는 않았네요. 그죠? 자, 도서 지역도 신속한 손해평가가 되려고 한다면 전기세 누락돼야 되고, 그죠? 연육계 설치돼야 해요. 농가 주소지 아니고 뭐 가수니까 가수원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되고, 보험 가입 자격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농업 경영지에 등록해야 되고, 실제 경작해야 되고, 가족 명의도 안 되고, 임대인은 안 돼요. 그죠?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 농은 돼요. 소유자 안 돼요. 그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은 동의 또는 대리여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만 되더라. 그죠? 법에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같고요. 가수원 구성 방법도 같고 농협에 관한 부분도 같아요. 제가 가수원 전체 벌목해가지고 새로 심었을 때 신규 가수원으로 하는 거 적포도 감복화호 이렇게 암기했다고 했죠.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업방에는 그저 적정, 포도, 살구, 감귤, 복분자, 호두, 오디가 지금 적포도, 살구, 감복화호에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이 굉장히 많아서 보면서 흑흑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수, 전, 혼, 가, 시, 판, 영, 농, 하, 일, 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씩 이피 중복도도 있었죠. 밤도 있고 뭐 호두도 있고 유자도 있고 막 대부분 그랬어요. 그죠? 이 과수들은 이피 중복 도도가 많아요. 그죠? 이미 피해를 입은 거, 중복 가입하는 거, 도서지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편입된 거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근데 막 특이한 것만 나오지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몇 개씩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드물어요. 그럼 특이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볼게요.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입니다. 자, 200만 원이다. 가입 기준, 그죠? 자, 근데 어떤 건 안 된대요. 실제 결과 주수, 우리가 그냥 통칙에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되는 건 유목, 제한 품종이 안 돼요. 맞나요? 똑같이 여기도 유목도 들어가네요. 유목 들어가는데 뭐가 안 돼? 고사주수. 맞죠?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이미 고사된 건 안 되잖아요. 맞죠? 유목. 안 되죠. 어린 거. 내 수령보다 어린 거 안 돼요. 가식, 뭐냐면, 임시로 가식해 놓은 거에 옮겨 심을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자,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 안 된대요. 자, 수학연도 기준으로 외우지 마세요. 가입연도 기준 하나만 외우세요. 헷갈려요. 두 개를 가지고 외우면. 우리가 여태껏 한 건 전부 가입연도 기준이었어요. 자, 3년도부터 외워볼까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살, 그 다음에 뭐죠? 6자, 7차, 8호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3, 오포복참. 그 안에 오디가 들어가요. 그죠? 오포복참, 오디, 복숭아, 참다래, 오포, 맞나요? 오디, 오포, 포도 빠졌네. 그죠? 자, 그리고 수령의 나이는 수령이라는 것은 제식 나이를 말한다고 했고 가입 가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라고 업방에 되어 있다고 했어요. 내가 3년짜리 가져와서 심었다 하더라도 가수원에 심었을 때는 1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인수제한 품종 들어있네요. 인수제한 품종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그 품종은 가입할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자두에서 가입할 수 없는 거 귀양 배웠죠. 그죠? 그것처럼 오디에서는 흰 오디가 안 된대요. 저는 흰 오디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흰 오디도 있다고 하네요. 흰 오디 계통은 가입할 수 없대요. 흰 오디의 이름은 터키디, 백옹왕 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품종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보험 가입 이전에 병이 있어가지고 나무 20% 이상이 고사하거나 정상적인 결실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있었죠.
뭐 배웠어요? 우리가 포도, 복숭아, 그죠? 그거 할 때 배웠죠? 또 뭐 있었나요? 참다래. 그 모두 역병, 궤양병 있었죠. 근데 OD는 역병, 궤양병이 아니라 균핵병이라고요. 그죠?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 미만인데도 전정 안 하고 정리 안 했으면 안 돼요. 자, 품목이 혼식되면 안 돼요. 주력 품종이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되더라. 전정, 비배관리 잘못이나 품종 갱신 안 되는데 강전정이 들어왔어요. 강전정까지 들어와 있네요. 잘 봐두세요. 그리고 다른 가수원은 이 말이 없어.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지 않는 조방재배는 그냥 방치한 가수원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그 상태 그대로 뭐 뭔가를 키워서 해먹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력도 들이지 않고 자본도 들이지 않고 자연력에 그 자연의 힘으로 그 품종을 작물을 키운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조방재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인대요. 그래서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해서 경작하는 방법. 이 조방재배는 우리 옆방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오디하고 복분자. 복분자 역시도 조방재배가 나오는데 오디하고 복분자는 조방재배 가수원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 연구는 다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경우 실은 우리 원예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요. 그죠? 시설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시설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꼭 이렇게 옆방에다 이렇게 꼭 집어서 적어놓은 거는 한번 기억을 그래도 해두는 게 낫겠죠? 그죠? 오디도 이런 게 없고 복분자도 시설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오디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이게 흰 오디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이 균핵병이래요. 균핵병이 걸리면 오디가 이렇게 되나 봐요. 다음에 표준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보험가입 금액을 보통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OD는 바로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구하는 것도 OD는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지수재가 지역, 수령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품수재과네요. 그죠? 그때 재는 또 재식 밀도였는데 이건 재배 면적입니다. 그죠? 품수재과이지만 품종, 재배 면적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표준 수확량의 산식 꼭 기억해 주세요. 표준 수량이라고 했지만 이게 표준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표준 수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가 되겠네요. 표준 수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표준 수확량의 제식 면적 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제식 면적 가지고 하는 거. 포유참 무감. 포유참이 무감각해요. 여기 무감인데 무과라고 적어놨네. 그죠? 포유참 무감. 해서 포유참이 무감각해요. 이렇게 왔어요. 그죠? 보통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면적 하든지 또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주수 곱하기 식재 면적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OD는 표준 수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표준 수량이란 건 뭘까라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의가 내려오는 거죠. 계단식으로. 표준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별로 한 주당 수확량이다. 실은 다른 과수들은 표준 수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수확량 구하는데 표준 수확량 이렇게 들어있죠. 왜? 그건 한 주당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그죠? 그것도 똑같이 이것도 품종별 한 주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이나 표준 수량이나 개념은 같다.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가수보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수보험들은 가입 주수에 의해서 표준 수확량 정해지는 거 맞죠? 왜? 표준 수확량 곱하기 보통 가입 주수 해가지고 우리 전체 표준 수확량 구하니까 그래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 가수보험이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특히나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OD 같은 경우는 더 오른 거예요. OD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지만 맞나요? 하지만 그 가입 수확량은 보통 다른 과수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다. 신규일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역시
평년 수확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일 때는 표준 수확량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게 맞죠. 그죠? 또한 보험금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도 맞아요. 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보험금의 지급 한도니까 그래요. 그죠? 그거하고 표준 수확량의 개념하고 평년 수확량 개념은 거의 같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 평년 수확량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또는 다른 말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고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보험금 지급 금액의 기준이란 말보다는 어떤 걸 쓰나요? 피해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죠? 네. 그거 조금 용어가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별히 표준 수확량 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금액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런 것들은 업방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꼭 주소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이 주소에 따라서 전체 표준 수확량이 달라지고 전체 표준 수확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과수원의 보험가입 금액이 달라지고 보험가입 금액이 달라지면 보험금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준 수확량도 중요하고 주수도 중요해요. 그죠? 표준 수확량 곱하기 주수가 전체 표준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에서 보험가입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이 나왔으면 내 보험료도 산정되지만 보험금도 거기에서 결정돼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가, 피, 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최대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요거를 다 통칭해서 배운 거예요. 밀접합의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표준 가격입니다. 이건 아까 보험 가입 금액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당겨가지고. 그죠?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궁금하다. 그죠? 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뭐였어요? 그죠? 평년 결실수분의 표준 결실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을. 자, 이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가 하는 건 이제 배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 표준 결실수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OD 같은 경우는 표본 결과모지란 말을 써요. 표본 결과모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OD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가 열리는 이거를 결과모지라고 해요. 그죠? 결과모지라고 해요. 이 표본 결과모지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고른대. 표본지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결과모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긴 거 3개를 고른대요. 골라서 가지 끝 20cm는 잘라버린대. 자른다는 말은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완전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자, 20cm를 제외한 가지 길이를 잰대요. 이게 표본 결과모지래요. 왜 20cm는 제외를 하냐면 OD는 이 끝부분에는 거 OD가 안 열려요.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뒤에도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 뒷부분 있죠?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20cm를 제하고 이 앞부분만 잰다는 거예요. 표본 결과모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표본 결과모지를 딱 선정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 표본 결과모지 정의는 시험에 잘 나오겠다. 그죠?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한대요. 거기에서 20cm 가지 길이를 제외한 길이가 표본 결과모지래요. 이 표본 결과모지에 그럼 방금 지금처럼 이게 표본 결과모지로 선정이 됐으면 이 안에 달려있는 결실수 있죠. 이 안에 달려있는 결실수 몇 개 열렸는지 그 결실수가 표준 결실수라는 거예요. 됐나요? 표본 결과모지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20cm 제외한 이 길이를 말하는 것을 표본 결과모지, 이 가지 길이, 이거를 표본 결과모지라고 하고, 하나하나 이 표본 결과모지에 달려있는 이 과실 있죠? 결실된 거, 요거를 표준 결실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표준 결실수는 품종별로 표본 결과모지에 적용되는 이 결실수를 말하는 거고, 표본 결과모지는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한대요. 선정해서 가지 끝에서부터 각 가지별로 끝에서부터 20cm를 제외한 가지 길이래요. 왜? 20cm 이 부분은 어디가 안 열려요. 같이 정리가 됐죠? 그죠?
뒷부분에 자세하게 표준 결실수와 표본 결과모지. 그러면 표준 결실수의 정의, 표본 결과모지의 정의를 묻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게 평년 결실수다. 그죠? 우리 평년 결실수는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년 수확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볼게요. 기후가 평년이고 비배관리,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우리 가수원에 기대할 수 있는, 예전에는 수확량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결실수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결실수, 용은 똑같고 결실수라는 것만 바뀌었잖아요. 내용은 똑같고 이상적인 기후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었다. 그죠? 그 재해가 있었을 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결실수라는 거예요. 됐나요? 용도도 똑같습니다.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평년 결실수, 평년 수확량의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평년 결실수 산출 방법 또 똑같습니다. 자, 가입 연도 직전 5년 비교하는 거고, 가입했을 때는 우리는 예전에는 실제 수확량 했잖아요. 이거는 가입 실적의 결실수죠. 수확량이요. 결실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미가입 연도에는 우리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미가입 연도에는 뭐가 가져왔어요? 표준 수확량 가져왔죠. 이거는 결실수란 용어만 바뀌기 때문에 미가입 연수에는 표준 결실수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되더라?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이건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 하더라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가장 용어만 바뀐 거네요. 수확량이란 용어, 실제 수확량이 가입 실적의 결실수 자료라는 거고요. 표준 수확량이 표준 결실수, 용어 바뀐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지. 용어가 조금 낯설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더라. 자, 평년 결실수를 구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5분의 Y 더하기 B,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평년 수확량 이거 설명하면서 한번 했어요. 이 뒷부분 먼저 제외하고 앞부분만 볼게요. 이거를 우리 분배 법칙 배웠죠? 우리 수학 시간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가 분배 법칙을 하면 B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다. 1로 곱하고 이렇게 곱해질 수 있죠. 그래서 B 왔고 다시 B가 곱해지고 B 곱하기 그죠? B 곱하기 뭐가 있나요? 5분의 Y 나왔죠? 마이너스 앞에 왔고 그죠? 5분의 Y 왔고 A 또 분배해 볼게요. A 그죠? A 그죠? A 왔고 자, 또 마이너스 A가 플러스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그죠? 5분의 Y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사라지나요? 그죠? 사라지고 B가 지금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B를 앞으로 뺐어요. 그죠? 다시 앞으로 빼고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럼 A는 그대로 뒷부분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순서만 앞으로 A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랑 지금 이거 평년 결실수 구하는 이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뭐요? A값, 우리 A값 과거 수확량이잖아요. 과거에 수확했던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결정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가입하지 않은 해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Y가 된 거죠. 가입하지 않은 해니까. 가입한 해가 Y면은 가입하지 않은 해는 1 마이너스 5분의 Y 맞죠? 그죠?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해에는 뭘로? 표준 수확량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를 평년 결실수에 가서는 결실수라는 용어만 바뀌었기 때문에 가입했을 때는 결실수를 가지고 산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산정하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우리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가지고 풀어도 답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공식이 더 쉽거든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DA 곱하기 뭐 하면 준다요? B분의 C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분들 있고 답도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해놓은 것뿐이지 다른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평년 수확량 공식에는 조정값이 있었다. 그죠? 조정값 줬죠. 왜? 품종이 바뀌거나 그죠? 재배 방식이 바뀌었을 때 조정값을 줬잖아요. 그죠?
과거 평균 수학량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 분의 금년도 표준 수학량 가지고 조정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조정값이 얘들은 안 들어와. 평년 결실수에는 없어요. 여기 없죠. 곱하기 B분의 C가 없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얘들은 보험가입 금액할 때 들어와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통 다른 것들은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했어요? 보험가입 금액을 그냥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표준 수학량 곱하기 표준 가격, 가입 수학량 곱하기 가입 가격 했는데 얘들은 지금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표준 결실수 분의 평년 결실수. 보통은 다른 품목들은 다 평년 수학량에서 해줬는데 OD하고 복분자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 조정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 할 때 다른 건 조정값 넣었는데 얘들은 보험가입 금액할 때 여기다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 평년 결실수 분의 표준 결실수라는 게 붙은 거예요. 나중에 복분자에 가면 평년 결과모지 분의 표준 결과모지 이렇게 곱해줘요.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조정값이 보험가입 금액에서 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A값 한번 볼게요. 최근 5년간 결실수 평균. 최근 5년간 그거 과거 수학량의 평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실수 평균. 그죠? 그다음 B는 다른 품종별 표준 수학량 이렇게 돼 있었죠. 따를 때는 이거는 수학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준 결실수 됐나요? 그다음에 y값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껏 배운 것은 과거 수학량 산출연도 횟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나 사실 가입 횟수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OD하고 복분자는 과거 5년간 그죠? 산출연도 횟수라고 안 되어 있고 과거 봄에 가입한 산출연 대수라고 안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년 기본세에 똑같이 통일이 될 건지는 한번 두고 봐야 돼요. 개념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만일에 안 바뀌고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 집어넣을 때는 자기 옆방에 있는 용어대로 집어넣어야 되긴 해요.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5년간 결실수 평균이라는 것은 5년간 결실수 합을 다 더해서 맞죠? 결실수 합을 더해서 5년간 가입했어. 내가 4년 가입했으면 4 나눠주면 되죠. 그죠?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어요. 다른 거는 표준 수학량의 100%를 평년 수학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념, 결실수란 이거 용어만 바뀐다고요. 표준 결실수의 100%를 평년 결실수로 결정하더라. 같습니다. 평년 결실수의 한도도 같아요. 평년 결실수의 한도는 표준 결실수의 130%가 되겠죠. 우리가 평년 수학량의 한도가 표준 수학량의 130%가 한도였던 것처럼 표준 결실수의 130% 용어만 바뀝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용어만 바뀌었어요. 과거 결실수 부분도 같습니다.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품종별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 결실수란 용어만 다르죠. 곱하기 110% 중에 큰 값. 자, 조사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조사 수학량과 평년 수학량의 50% 중에 큰 값이었지만 결실수란 용어만 바뀐 거예요. 조사 결실수와 평년 결실수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가지고 오더라. 결실수란 용어만 바뀐 겁니다. 결실수. 자, 그러면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다예요, 어디는. 그러면 어디에서 중요한 건 뭐더라? 결실수란 용어를 쓰는구나. 그죠? 수학량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결실수란 용어를 쓰는구나. 가입금액이 가입수학량 곱하기 가입가격이었는데 여기는 표준 수학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조정값이 앞에 이제 가입금액 할 때 오더라. 곱하기 그죠? 평년 결실수분의 표준 결실수더라. 많은 딸이 미만 절사는 같더라. 그죠? 그리고 표본 결과모지란 용어가 나오더라. 우리 표본주 중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를 3개 선정해서 그것을 표본 결과모지로 선정하고 표본 결과모지는 각 가지마다 끝에서 20cm 빼고 측정한 길이더라. 이 결과모지에 달려있는 결실이 표준 결실수더라. 용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실수란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수학량, 평년 수학량, 평년 결실수 구하는 공식은 같더라. 조정값이 여기에 오느냐 가입 금액이 가느냐만 달라질 뿐이에요. 식도 같은 식이더라.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평, 수, 미, 평으로 PA율을 계산했다면 이거는 평, 조, 미, 평.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보상 결실수란 용어만 다릅니다. 같아요. 어디 보험입니다.
정의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표준 결실수의 정의, 평균 결실수의 정의, 표본 결과모지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만일에 세 개로 다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그냥 15점짜리 문제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죠? 표준 결실수는 표본 결과모지에 적용되는 결실수.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다. 그죠? 평년 결실수는 평년 수확량 개념하고 같아요. 기후가 평년일 때, 평년 수준일 때, 그리고 비배 관리 등인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실수. 표본 결과무지는 표본지에서 긴 결과무지 3개를 표본 결과무지로 선정을 먼저 해요. 선정하고 그 가지 모두 다 그 가지 3개 중에 끝에 20cm를 제외한 가지 길이를 잰 게 표본 결과모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 OD 보험입니다. OD 보험 입이 빠졌네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하고 보험금 산출하는 거, 보험금 산출하면 피해율 산정 공식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각각 적으라고 했네요. 보험 가입 금액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그죠?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가 되더라. 많은 단위 미만 절차이더라. 그죠? 10% 단위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더라.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 같아요. 피해율 공식이 다르더라. 평주 미 평이더라. 우디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고 평년 결실수 산정하라는 얘기네요. 먼저 평년 결실수가 나와요. 보험가입 금액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평년 결실수는 A 플러스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네요.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더라. 그럼 A 값 찾아야 돼요. A 값. 과거 평균 결실수 좋네요. A 값 95 왔어요. 몇 년? 4년. 그럼 5분의 4가 되겠네요. B값. 표준 결실수. 표준 결실수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익수뽕이냐, 뽕나무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데, 표준 결실수는 뽕나무 품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 결실수는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수뽕은 결실수가 110개구나 라고 줬죠. 그래서 표준 결실수는 그대로 중값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잠깐만요. 표준 결실수분의 평균 결실수 맞았나요? 제가 계속 평년 결실수분의 표준 결실수라고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죠?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 자, 다시 합니다. 제가 언뜻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막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설명했는지 막 중간에 막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의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더라. 혹시나 앞에 잘못 설명했으면 한 번 더 다시 정정합니다. 그죠? 표준 결실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우리는 지금 평년 결실수만 구하면 되겠더라. 그죠? 평년 결실수는 지금 요거 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B값. 그럼 B값 110 그대로 왔네요. 그죠? 110 집어넣어주고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4 하면은 평년 결실수가 나와요. 98개라고 나오네요. 그럼 98개 집어넣어주고 평년 결실수 그죠? 표준 수확량 좋네요. 15kg이라고 바로 집어넣어주죠. 표준 수확량. 근데 이 표준 수확량은 보니까 지금 주당인 것 같다. 그죠? 그럼 우리 가수원에 가입 주수가 몇 주? 300주네. 그럼 300주. 그죠? 만약에 주당으로 안 주고 가입 주수가 없다. 여기 가입 주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전체였겠죠. 전체가 바로 들어오면 가입 주수를 안 곱해주겠다. 그거는 조금 요령껏 풀어야 돼요. 문제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가격 5,780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끝이네요. 그죠? 자,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 들어왔어요. 그죠?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 실은 이거 표준 수확량에 300 이렇게 따라온 게 더 맞았겠죠. 15 곱하기 300, 그죠? 곱하기 5,78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평년 결실수가 98개, 표준 결실수는 110개라고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근데 많은 미만 절사예요. 그래서 많은 미만 절사 해줍니다. 그죠?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했는데 많은 미만 절사 안 하잖아요? 그럼 틀려요. 그거. 왜? 업방에 다 많은 미만 절사라고 되어 있고 보통 보험가입 금액은 많은 미만 절사를 해서 가지고 가고 보험금은 원 단위까지 다 줍니다. 절사 안 해요? 보험금 줄 때는. 하고 현재 업방에 많은 미만 절사가 안 나와 있는 거는 나무 구하는 거, 나무 보험가입 구하는 거, 지금 시설들이 다 빠져 있어요. 뭐 비를 가리는 비가림, 해를 가리는 해가림, 원예 시설, 버섯 재배, 가축, 그 다음에 축사 부분들은 다 많은 미만 절사란 말이 빠져 있어요. 내년 기본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현재 업방에는 빠져 있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조건해 주겠죠. 나머지들은.
여기 다네요. 어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어디는 나올 수 있는 1과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표준 수학량 구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평년 결실수 구하는 거, 평년 결실수 구해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 연결 문제가 나온다면 보험 가입 금액 구했으면 보험료 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죠? 수학 조사했다고 수학량 주고, 그죠? 조사 개실수 주고 해가지고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산정하는 거 다 문제 조건에 줘가지고 단계를 문제를 푸는 거가 중요하더라. 그럼 어디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보험 시기 중요했어요. 시기, 종기가 결실 완료 시점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이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에 표준 결실수 분의 평년 결실수더라. 많은 단위 미만 절사하더라. 보통은 다 평년 결실수 구할 때 이 부분 뒤에 저번에 B분의 C 이렇게 와가지고 조정값을 줬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르더라. 앞부분에 오더라. 그죠? 표준 결실수의 개념 알아야 되겠고, 표본 결과무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더라. 표본 결과무지는 표본주 중에 가장 긴 결과무지를 3개 선정해요. 그게 표본 결과무지인데 그 결과무지도 실제로는 가지껏 20cm를 제한 길이가 표본 결과무지더라. 이 표본 결과무지 안에 적용되는 딱 결실수 있죠. 그거를 표준 결실수라 하더라. 표준 수확량 결정하는 거 표준 수량 곱하기 제식 밀도더라. 그죠? 평년 결실수 산정하는 공식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가 되더라. A는 결실수 평균이더라. 그죠? 과거 결실수. 그죠? 과거 결실수 전부 합을 더해서 그죠? 가입 횟수로 나눠줬어요. 그죠? B값은 표준 결실수. 그죠? 표준 결실수는 문제 조건에서 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수뽕인지 뭔 뽕인지 뽕나무 이름 따라서 이름도 되게 좀 웃겨요. 뽕나무들은. 그죠? 그래서 뽕나무 그 품종에 따라서 표준 결실수는 다 정해져 있고 그 표준 결실수를 어떤 품종에 따라서 몇 개인지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가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다른 거는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평년 결실수더라. 조사 수확량의 개념이 조사 결실수더라.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이 미보상 결실수더라. 평수 미평이 평조 미평이더라. 됐나요? 그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분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